책을 읽는 목적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는데 이 책은 경영자, 팀장, 전 직원이 함께 읽어도 될 책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강의 파일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강의 기록 이것이 CC클래스 어플에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원들한테 PPT 자료하고 파일 이용해서 직원들이랑 사내에서 이렇게 독서 토익, 독서 토크 나름대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뷰포인트를 드리고요. 우리 아주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1등팀을 만드는가에 대한 여러 변수를 가지고 공동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어떤 환경. 4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구성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마지막, 부하 직원이 리더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가? 요게 4가지 질문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가에 대한 출입문 질문입니다. 4개 다 예스라고 대답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라고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냐예요. 다 그러라고 하죠. 사장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조직은 절대 성장과 혁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한 공장의 기술자 조지예요. 조지. 근데 이 조지는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꺼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교수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의 위험이 최소화되는데 말했다가 받아들여져서 뭔가 잘 돼도 저격당하죠. 안 받아들여지면 미운털 막히죠. 그래서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공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된 거에 10명 중에 6명으로 늘게 되는 효과가 이직률이 27%, 안전사고는 40%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다고 해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이직률이 저렇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반대되는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97년도에 이게 테리페리 섬의 한 공항에서 충돌합니다. 이제 공항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관제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관제 기록을 보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관제사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기장이 관제사와 소통하는 거가 미스매치가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부기장이 기장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관제사하고 기장하고 소통의 미스매치가 되어져서 두 대의 비행기가 하나의 활주로로 진입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 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반대로 이 허드슨강의 기적, 라바디아 공항을 이룩하죠. 오르자마자 한쪽 비행기 엔진, 양쪽 비행기 엔진이 연달아서 멈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관제사의 소통은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부기장도 이거 문제 있다 이야기하고요. 관제사 쪽도 이거 문제 있다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사고, 죽은 사람이 없이 허드슨강에 불시착해서 다 구조되는, 5분 만에 다 구조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죠. 그 차이를 이 에이미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종실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해요. 조종실 안에서 내가 안전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기장에게 하든 기장과 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관계야 라는 것이죠. 안정감은 루즈해지거나 서로 친절함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배려를 이야기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전쟁에서 내 소대장을 따랐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안정감과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소대장을 따라가면 내가 안 죽을 거야. 이게 루즈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서로 뭐 배려하고 격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소대장 밑에 있었을 때, 실력 있는 소대장 밑에 있었을 때 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은 더욱더 전투력을 상승시켜주죠. 구별하라는 이야기죠. 그 팀 안에서 어떤 목표가 분명하고 팀의 리더가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팀의 리더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성 속에서 나타나는 안정감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이 팀원들과 공유되어졌을 때 그것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의 소대장을 따랐을 때 느끼는 안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면 첫 번째,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질문,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때 생기고, 아주 짧지만 결정적 침묵의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요, 토대 만들기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시야를 좀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글의 경우 이야기예요. 실패한 팀에게 보너스를 줘요. 이게 토크원 프로젝트라고 해요. 바닷물을 상업적 연료로 개발하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바닷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가격 경쟁력이 너무 심합니다. 성공은 한 거죠. 연료화 시켰어요. 바닷물을. 그 염분을 가지고. 연료화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에너지 대비해서에 비해서 상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이게. 우리가 뭐 예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비즈니스 가치가 없으면 실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의 결과, 새로운 시도 자체에 대해서 이 팀을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글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냐면 새롭게 시도하고 그 결과가 심지어는 안 좋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도하는 게 용인되어지는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가 아닌 걸로 간주되는 거.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가 실패의 바로미터가 아니라 혁신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패의 바로미터. 그래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해주고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내가 계속 벌고 있어도 그게 오히려 진짜 실패죠. 혁신성이 없는 것이.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첫 번째. 이게 토대 만들기예요. 그래서 구글엑스의 주장이죠. 구글엑스 새로운 프로젝트에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은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결과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그 혁신성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사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이야기하고 이 맥락을 이야기해주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솔직히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참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리더가 심리적 안정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오픈하지 않고 다 잘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을 더 노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부족한 점을 오픈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적 겸손 이야기이고요. 제록스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모르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게 된다. 동시에 이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호사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각자 담당 환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이 질문이 이번 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번 주는 뭘 잘해보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적극적이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을 자주 하거라.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경영자의 확신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질문 속에는 구성원에게 영감을 풀어넣고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암묵적인 전제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안정감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관점과 관련돼서 기존의 프레임은 실패의 개념, 결과에 대한 생각, 목표, 프레임 구성의 결과가 왼쪽과 같다면 오른쪽에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정책과 선택되어지는 방법론은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고 그 시기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6개월이든 그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쓰는 용어가 시대적 사명 혹은 시대적 역할과 발전적 계승입니다. 경영자가 바라볼 때 1년 동안 열심히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했어요. 그게 어떤 신사업일 수도 있고요. OKR 방법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인즈 경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경영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야 이거 안 되니까 우리 이걸 가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전한 조직 속에 있어요.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발전적으로 더 나아갈 거야. 이 심리적 안정감을 리더가 해석해 주어야 해요. 핵심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후반부에 이 책 뒷부분에 리더십 평가가 있어요. 체크 항목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어디서 출발하는지 또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떤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질문을 포함된 Q&A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